우리가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데 왜 자꾸 끔찍한 사고 소식이 들려올까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328.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게 불과 1년 동안 바로 우리나라에서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숫자입니다. 거의 매일 한 분씩 누군가의 가족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게 참 이상한 역설입니다.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기술은 AI 감시니 최첨단 장비니 계속 좋아지는데 현실은요?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요. 사망자 수는 그대로고 끔찍한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되죠.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자,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약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뤄낸 진보라는 게 스스로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죠. 올리히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보를 통한 안전은 환상이다. 이게 그냥 비관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현대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본 말입니다. 백은 이런 위험을 제조된 위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나 지진 같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우리 인간이 만든 기술, 산업 시스템이 스스로 뿜어내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인 거죠. 이 제조된 위험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는 바로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목표는 뭐였냐면 무지보 공법이라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로 더 빠르고 더 싸게 건물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진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했죠.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가 굳을 시간도 주지 않고 그냥 막 부어버리니까 결국 39층짜리 건물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6분의 노동자에게 그 혁신은 결국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런 사고들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면요? 어쩌면 우리의 이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게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설계된 거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충격적인 일원이죠.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그 사고 이후에 사회학자 찰스 페로우가 세상에다 대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다. 이건 정상사고, 노멀 액시던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고는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예외가 아니라 이 복잡한 시스템의 일부이자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정상사고 이론의 핵심은 간단해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또 그 부품들이 톱니바퀴처럼 너무 촘촘하게 맞물려 있으면 한번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앙적인 실패는 그냥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사고를 이렇게 정상적인 일로 만드는 걸까요? 바로 복잡성과 밀결합,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복잡성. 이건 말 그대로 너무 많은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 누구도 전체 그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디지털 설계, 온갖 센서,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뒤섞인 건설 현장이 딱 그렇죠. 그리고 둘째, 밀결합. 이건 도미노 같은 거예요.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순식간에 멈출 틈도 없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는 구조. 작은 볼트 균열 하나가 거대한 크레인 전체를 쓰러뜨리는 것처럼요. 대구 크레인 붕괴 사고가 바로 이 정상 사고가 현실에서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시작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머리카락 굵기만 한 균열 하나였어요. 당연히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시스템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결국 인상작업 중에 하중을 못 이긴 볼트가 딱 하고 파괴되면서 케이지 전체가 33m 아래로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정말 작은 오류 하나가 멈출 수 없는 비극을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시스템은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진보는 새로운 위험을 낳는다. 정말 암울하게 들리죠. 그렇다면 우리에겐 아무 희망도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무너질 때 우리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안정망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결국 실패할 운명이고 규제는 늘 사고 뒤에 따라오기 바쁘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우리가 안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의 안전이에요. 매뉴얼을 읽고 규칙을 외우는 그런 이론적인 안전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몸의 안전입니다. 이건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안전이에요. 우리의 본능, 근육 기억, 그리고 위험을 직감하는 바로 그 감각 말입니다. 43%. 이거 정말 놀라운 숫자 아닌가요? 행동과학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인 습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명확해지죠. 안전을 머리로 생각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몸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몸의 안전이라는 게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비계가 무너지기 직전에 발끝으로 전해져 오는 그 미세한 떨림. 돌풍이 불기 전에 크레인 기사가 예민하게 알아채는 바람 소리의 변화. 손에 쥔 공구의 무게가 평소랑 아주 미세하게 다른 느낌. 그리고 뭔가 위험하다 싶을 때 생각하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바닥을 툭툭 두드려보는 그런 행동. 이게 바로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기억하는 진짜 안전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규칙을 아는 것과 그 규칙대로 사는 것. 이 둘 사이의 치명적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김포 공사장 추락사고 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덮개는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이 튼튼한지 확인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머리의 안전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이고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비극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왼쪽 서류상 안전을 한번 보세요. 규칙, 계고부는 덮어야 한다. 행동, 합판 한 장 올려놓았다. 보고서, 덮개 설치 완료에 서명까지 했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하죠. 하지만 오른쪽, 실제 안전에서 뭐가 빠졌는지 보세요. 그 덮개가 사람의 무게를 견딜 만큼 튼튼한가? 이걸 직접 확인하는 행동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서류와 현실 사이의 텅 빈 공간으로 소중한 생명이 떨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몸의 안전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습관의 고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간단해요. 첫째, 신호. 예를 들어 높은 곳 가장자리에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둘째, 반복 행동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안전벨트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보상. 아, 안전하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이 고리를 수없이 반복하다 보면 안전은 더 이상 귀찮은 규칙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몸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품고 있는 복잡한 시스템들의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이건 비단 건설 현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아는 수많은 규칙들 말고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